자, 이항영 위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오늘 좀 지수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오름폭도 뭐 크지는 않고 글쎄요,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4거래일 사이에 한 2만 기약 가까이 지금 누적 순매도 나오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조금은 찜찜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매우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일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이벤트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외 시장에서 변수들을 본다 그러면은요, 지금 원자재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겠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지난주 말만 하더라도 오늘 오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좀 안정세를 보이니까 이거 뭐 또 항공주 된다, 뭐 해운주 된다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또 쫓아갔으면 또 완전히 또 지금 오늘 뭐 내일은 모르겠지만요, 모레는요. 오늘 아주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완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 그러거든요. 지난 5월 6일 날이죠. 뭐 다른 사람이 썼는지 같은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젠 또다시 말을 쓱 바꿨습니다. 뭐 하루 이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내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후 되면 유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최고치를 칠 것이다. 그럼 사는 얘기가 또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주 전과 3주 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다. 너무나 상식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충 레포트를 기사를 봤더니 결국 오일 자체는 유류 자체는 언젠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극히 상식적인데요. 3주 전과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기조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또 상대적으로 또 정유주가 또 많이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어이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메이저, 유럽의 메이저들은 유가와 뭐 완전히 100% 연다는 거 맞지만요.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만큼의 어떤 연동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사와갖고 또다시 정제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100% 연동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IT 주식층에서 오늘 눈에 띈 것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도 이제 일부에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 TV용 패널 값이 이제 드디어 모처럼 몇 개월인가요? 하락하다가 이제 진정돼서 좀 상승했다 하는데요. 여전히 증권가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늘 모처럼 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5.3% 아마 대형주 중에 오늘 뭐 제일 정유주 일부 빼놓고는요 제일 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갖고 계신 분은 뭐 좋아하실 일 틀림없겠죠. 뭐 잠깐 그 유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오늘 그 전자거래 시황을 좀 보니까 6거래일 만에 일단 국제유가는 좀 반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그 정규 시장 좀 열려봐야 정확한 건 또 나오겠습니다만 유가 좀 일희일비 할 것 없이 화학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게 여전한 색깔입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죠. 뭐 시황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정유주도 마찬가지, 화학도 마찬가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뭐 조선도 마찬가지, 뭐 IT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시장이 꺾이면 같이 꺾이는 건 뭐 할 수 없죠. 다만 지금 같은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 특히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기에는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건 또 다음 주건 주도주가 나올 텐데 뭐가 강한지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에는 아직까지는 기존 주도주가 뭔가 좀 앞서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세상이 뭐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요. 자동차와 화학은 어찌되었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분명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2분기와 3분기도 분명히 좋아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가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일단 그나마 예를 들어서 은행증권 그리고 건설 이런 비주도주보다는 훨씬 뭔가 좀 말하기가 좀 편한 것은 사실이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뭐 간단히 좀 이야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조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채권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뭐 경제학을 딱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11월부터 해서 뭐 핑퐁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은요.
한국은행 총재가 강력한 실사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인플레 우려 여전하다 등등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달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정말 올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다고 계속 유지되다가요, 둥글대다가 좀 두 번, 세 번째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항상 초반에는요,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경기 회복의 신호다. 공식화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주식들이 호재로 반영됩니다. 심지어는 건설주도 오르고 은행주 다 올라가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래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한계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기업들은요.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것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설의 일반 조금 좀 머리 아픈 건설업계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1, 4분기에 지금 국내 수주 급감했다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최근 오늘 잠시 전에 뉴스도 봤는데 무슨 재개발한 것도 지금 계속해서 무슨 호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매기가 실종됐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마냥 모든 것이 경기 회복이라고 이렇게 그냥 포장해갖고 무조건 좋다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왜곡돼 있다 보고 있고요. 한계를 보이는 기업들은 당연하겠죠. 그 한계가 보이면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자금을 흡수하겠죠.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기보다는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직접 조달하겠죠. 직접 조달하는 건 뭐겠습니까? 증자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걸 하겠죠. 요즘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증자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금리 올라가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징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읽혀지고. 이번 주 주간 전망 좀 여쭤볼게요.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에 좀 이벤트도 있고 휴일도 있고 조금 복잡한데요. 네, 이번 주는 하루 또 내일 쉬기 때문에요. 예. 실제 며칠 거래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2154원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부존에 줄이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보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100% 갖고 계신 분 70% 줄인 게 맞고요. 70% 있던 분은 50% 줄인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 이하는 줄일 필요 없죠. 아무리 주식 투자하더라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있지만은요. 주식이 없는 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30에서 50% 정도 갖고 계셔야 되고 보고 있고요. 없다 하신 분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전략이죠. 주식이 없는 것도요. 주식 투자 안 하면 모르지만요. 그러면 여전히 자동차, 현대차, 현대중공업, LG화학, 그리고 삼성전 이런 핵심주를 중심으로 30에서 50%까지 갖고 불리더라도 그냥 갖고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어느 정도 갖고 계시고 이번에 줄이신 분이라면 철저하게 현금을 아끼시고요. 특히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한 생각 그리고 최소한 목요일 이벤트 지날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신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보시는 거고 2150에 이어서 두 번째 지지선은 얼마라고 하셨죠? 2120이라고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변함없는 거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내일 어떻게 모시시겠네요? 그쪽 시장 보셔야 되니까. 네, 그래도 좀 여유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고맙고요. 예, 내일도 좋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항영 위원님.